요즘 이 한낮의 기온이 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꽤 높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예년보다 빨리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농작물을 갉아먹고 각종 세균을 옮기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버섯파리, 갈색 여치를 비롯한 해충들의 실체와 피해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한낮은 덥고 저녁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변덕스런 날씨에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고온으로 해충의 부화 속도는 빨라지고 밀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초기 대응만이 살 길. 해충에 따른 피해 현황과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제법을 알아봅니다. 충남 부여에 위치한 한 버섯 농가. 수확 시기를 맞아 웃음꽃이 피어야 할 농가에서는 때 아닌 골칫거리로 농장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최근 버섯파리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버섯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피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양송이 버섯을 보금자리 삼아 성장하고 있는 긴수염 버섯파리. 버섯파리는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버섯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세균과 곰팡이를 옮기는 매개충인데요. 낙엽이나 퇴비 등에서 생활하다가 버섯 재배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독특한 양송이 냄새에 이끌려 재배 농가에 침입합니다. 버섯파리가 발생이 되면 그 갓 부분까지 대부분이 전부 다 그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파지로 비품으로 나가야 돼요. 버리든지. 그런 부분에서 손실률을 따지면 올 같은 경우는 유독 버섯파리가 발생률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는 버섯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버섯파리는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100개의 알을 낳으며 양송이균 배양 온도인 24도씨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데요. 알이나 유충은 눈으로 관찰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방지할 수 있는 끈끈이 트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버섯파리의 성충 밀도는 끈끈이 트랩당 238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 175마리에 비해 밀도가 높아진 실정이라고 하네요. 보통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 요 정도 많이 걸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35% 더 많이 발생이 됐고 실제 그 부분들이 농가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끈끈이 트랩 주위에 흰색 LED를 설치하면 더 많은 유충과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방제법으로 양송이의 안전도 지키고 버섯파리의 밀도도 90%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식물의 성분을 이용해 해충을 퇴치하는 천연 방제법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로즈마리 등 식물 자체가 가진 독성으로 해충을 막는 건데요. 친환경 식물 추출 방제법을 연구하는 충남 농업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식물은 곤충과 오랫동안 함께 진화해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어 물질들을 생산해 왔는데요. 식물에서 나오는 냄새 성분인 식물체 정유를 이용해 살충제나 기피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에서 알코올로 액을 추출하는 건데 예로부터 은행나무 열매는 기피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거기에 살균 작용이 밝혀진 바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약 500여 종의 국내산 식물 추출액에서 살충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은행나무 잎과 열매는 98%의 높은 살충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살충 성분을 추출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열매에 설탕을 뿌리거나 30도 이상의 술에 담가 두었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독초로 알려진 자리공식물은 뿌리를 잘 말린 후 물에 달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방충제의 개발로 생태계는 보존하고 인체에도 무해할 뿐 아니라
농약값까지 절약할 수 있어 식물 농약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기존의 화학적인 약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앞으로 친환경 재배에 여러모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충 피해 농가를 찾아온 곳은 충북 영동. 이 우거진 숲속에 또 다른 불청객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풀에 붙어 있었잖아. 금방 내려가는 도망가. 여기 튄다. 뭔가를 발견한 모양. 그 주인공은 바로 마른 나뭇잎에부터 위장하고 있는 갈색 여치입니다. 작은 몸집에 기다란 더듬이가 언뜻 귀뚜라미와도 닮았는데요. 손톱 크기보다 작은 이 녀석은 우리나라 중부와 북부 지역 산림에서 서식하는 토종곤충이지만 과수와 채소 등을 갉아먹어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다가 다 산란을 했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일찍 기온이 높아지니까 일찍 부화해서 지금 막 내려오는 거죠. 복숭아 산지로 유명한 영동. 6월 초순이면 우리의 입맛을 달궈줄 복숭아가 탐스럽게 맺힐 텐데요. 하지만 예년에는 4월 하순경부터 나타나곤 하던 갈색여치가 올해에는 이상고온으로 한 달여 앞서 출몰해 꽃대와 새순들을 갉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수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그래 많이 치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색여치라는 것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야산에서 우리 과일나무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약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줄을 연결을 해서 완전히 둘러치게 되면은 그 어린 유충들이 올라오면서 끈끈이 트랩에 포획이 돼서 결국은 그 농약을 방지하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색여치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5월을 대비해 발빠른 방제를 서두르고 있는 농가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영동 일대에서는 갈색여치가 수천 마리씩 떼지어 다니며 20여 헥타르의 농경지를 초토화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친환경 방제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8년부터 개체수가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올해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속출할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여치가 크게 되면은 막 뛰어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상당히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 호두 재배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좀이라는 해충의 이른 확산으로 역시나 방제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주변을 볼 것 같으면 정상적인 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지금 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지금 나무점이 걸린 거는 일단 잎이 안 나고 지금 이제 고사되고 있잖아. 한 3번씩을 다시 심어봐도 그 자리는 나무점이 계속 오더라고. 길이 1cm가 채 안 되는 나무종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줄기 속을 갉아먹는 병해충인데요. 직접적인 과실 피해는 물론이고 목질부에 해를 입히는 공생균도 함께 침투시켜 나무 자체를 말라 죽게 합니다. 나무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성충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기 전 날아드는 시기를 정확히 예찰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약해진 나무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이나 토양 관리를 통해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무점은. 지금 가장 큰 피해가 1년에 한 30주에서 50주씩 이런 식으로 피해가 나더라고요. 사전에 예방 시기를 놓쳐 나무좀이 확산되었다면 나무에 인이 함유된 농약을 발라주거나 유인 트랩을 설치해 방제를 서둘러 주세요. 또 다른 해충 피해 농가를 찾아 이번엔 충북 진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포도밭이지만 나무 곳곳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로 곤충의 알집. 이 알의 정체는 바로 꽃매미입니다. 중국 매미라고도 불리는 이 곤충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서식하며 나무의 즙을 빨아먹는 해충인데요.
특히 과일나무를 좋아해 과수농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낸 알은 보통 5월 중순 무렵 부화해 유충이 되며 7월까지 성충으로 성장하는데요. 열매가 맺기 전 조금이라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선 일일이 알을 제거하거나 화학 살충제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는 꽃매미 방제를 위해 그 습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환경에서 꽃매미 알의 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관찰해봤습니다. 약 25도씨의 온도에서 7에서 10일이 경과하자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 시기, 알 제거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꽃매미가 부화하기 전 월동 상태인 알덩이를 늦어도 4월 말까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재 방제는 해당 약재를 10일 간격 2, 3회 정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올 봄.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방제법에 따른 빠른 대처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꽃매미는 이 성충이 되면 이 활동 범위가 넓어져 이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월동기 상태로 있는 이달 말쯤까지 이 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취약계층 농가에서는 이 서둘러 이 유인 트랩을 설치한다든지 이 다양한 방제 요령을 습득해 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날씨로 보는 새로운 눈,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